예금이자와 ETF 배당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15.4%로 끝나던 세금이 최고 49.5%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산이 쌓일수록 세금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이고, 이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유입니다. 오늘은 은행 이자와 ETF 배당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율이 3배로 뛰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은행이자 ETF 배당연 2천만 원 넘으면 세율이 3배로 뛰는 구조, 2026년 기준 세법과 국세청 자료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종합과세 기준선이 어디에 걸리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3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이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를 봅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이자와 배당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서는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이자가 들어올 때, 배당이 들어올 때 이미 14% 세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서 15.4%, 여기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 신고도 필요 없고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초과분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이 이미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율이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올라갑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따라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자와 배당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의 실체를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발동합니다. 이자소득은 정기예금, 적금, 채권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 상장 주식 배당, ETF 분배금, 국내 펀드 수익 분배가 포함됩니다. 국내 원천 금융소득이 기준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원천 징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국내 계좌에서 수령하는 해외 ETF 분배금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금융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금융상품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이자 1천만 원, ETF 분배금 600만 원, 채권이자 500만 원. 따로따로 보면 각각 2천만 원 이하이지만 합치면 2,100만 원, 2천만 원을 100만 원만 넘어도 종합과세가 발동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계산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금융소득 3천만 원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이미 15.3%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초과분 1천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과세 표준은 이미 24% 세율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이 더해지면 이 구간에서 세율 24%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 포함 실효세율은 26 중 4%, 원천징수 14%와의 차이는 시천 4%포인트, 1천만 원 기준 추가 납부세액 약 124만 원, 원천징수에서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추가 납부액은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은 직장인이라면 추가 세금은 더 커집니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이 금융소득 5천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35% 또는 38% 구간, 금융소득 3천만 원 초과분이 여기에 합산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구간에서는 49.5%까지 적용됩니다. 15.4%로 원천 징수되던 배당이 결국 세율 3배 이상의 세금을 맞는 구조입니다. 원금 5억이면 이미 기준선에 걸리는 현실을 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로 가정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원금 5억 7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만으로 연 2천만 원 기준에 도달합니다. ETF 분배금이나 채권이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준선은 더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하고 예금에 묻어두는 50대가 직격 대상입니다. 30년 직장 생활 퇴직금 3억, 부동산 매각 후 남은 현금 3억, 합쳐서 6억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그 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동합니다. 퇴직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합산되면 세금 부담은 계속 올라갑니다. 30대, 40대 직장인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20년간 꾸준히 ETF에 투자해서 적립금이 5억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분배금 합계가 2천만 원 기준에 다가옵니다.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이 기준에 닿는 시점도 빨라집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3가지 합법적 전략을 봅니다. 첫 번째 전략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도 9.9%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ISA 계좌 안에 SP500, ETF, 배당 ETF, 채권 ETF를 담아두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종합과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날수록 ISA에 담는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계산됩니다. 본인 명의 금융소득 3천만 원이면 초과분 1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절반을 이전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나누면 두 사람 모두 2천만 원 기준 이하로 종합과세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기준과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10년간 6억 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이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령 전까지 금융소득 합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과세이연 구조 자체가 종합과세 방어막입니다. ETF를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면 분배금이 매년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같은 ETF를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운용하면 수령 시까지 분배금이 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 계좌 대신 연금 계좌 안에 금융자산을 채우는 전략이 유리해집니다. ISA와 연금 계좌로 완성하는 종합과세 차단 구조를 봅니다. 세 계좌를 연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간 납입 한도인 900만 원을 채웁니다. 이 계좌 안에서 ETF를 운용하면 매년 쌓이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이 전부 금융소득 합산에서 빠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 계좌 안에서 자산이 아무리 커져도 수령 전까지 종합과세와 무관합니다. ISA에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납입합니다. 서민형 기준 비과세 한도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종결, 어떤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3년 뒤 ISA 만기 해지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최대 49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이전된 자금은 다시 연금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복리로 운용됩니다. 일반 계좌에 남아있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최대한 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일반 계좌 잔고를 조정하고 초과할 것 같은 자산은 ISA나 연금 계좌 쪽으로 이전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금융소득이 늘어나도 종합과세 기준선에 걸리는 소득이 최소화됩니다. 지금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항목을 더해서 2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예금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고 ETF 분배금이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기준선에 닿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계좌 구조를 바꿔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 구조는 한번 발동하면 소급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종합과세가 확정된 뒤에는 이미 낼 세금이 정해진 겁니다. ISA에 옮겨두지 않은 자산, 연금 계좌로 이전하지 않은 자금이 이미 세금을 만든 뒤입니다. 지금 금융소득이 1천만 원대에 있다면 지금이 계좌 구조를 바꿀 적기입니다. ISA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를 채우지 않고 있다면 일반 계좌 자금을 줄이고 여기로 옮기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계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산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ISA와 연금 계좌, 그리고 배우자 분산까지 세 가지 전략을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